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네, 찌건사 언니예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긴 영상을 촬영하게 됐죠? 아 이게 참 제가 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련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뭐 이직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되게 깨달은 것도 많고 좀 뭐 인생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좀 에너지가 좋을 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근데 저도 참 별의별 일이 많았지만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찍을 영상 주제는 그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뭐 이게 말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뭐 누구가 잘못했고 누구가 잘못 안 했고 막 이런 거 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영상 컨텐츠를 준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이 컨텐츠는 찍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뜬금포인 것 같아서 제가 못 찍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컨텐츠를 내가 다루고 싶었어요. 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뭔가 딱히 명분은 없고 왜냐면 너무 갑자기 뜬금포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컨텐츠를 하면은 에이 누가 미성년자가 성인을 만나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를 좀 보류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제 뭔가 중생 구제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내가 이 컨텐츠를 지금 이 시점에 좀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제가 뭐 1대1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모든 영상이 이 영상 포함해서 100%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제가 이게 말을 내뱉는 거는 저 혼자 제가 깨달은 거고, 뭔가 간접 경험을 한 거고, 뭔가 통찰한 거고, 저의 생각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 자유롭게 저 혼자 99.9% 정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이 100% 정답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엣지관상 언니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떤 분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나 아는 거, 배운 거,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되게 심오한 컨텐츠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떠들기보다는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알아보자 했어요. 저도 약간 그 성인과 그 미성년자의 그 기준을 좀 잘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자라는 거는 그냥 민증이 안 나온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법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뇌피셜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 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죠. 하지만 기준이 그냥 19세가 아니라 만으로 19세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또 가져왔어요. 자,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죠. 어른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이런 법이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법률상으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한다. 즉,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 이후 국내법에서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의 한 조항뿐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19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한대요.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는데,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 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1977년 민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은 만 19세부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 나이니까 한 20살 정도가 성인이라고 대충 보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또 만 나이가 또 헷갈리게 또 적용이 되니까 잘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만 나이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몰랐었죠. 정확히 그 개념을. 그냥 민증 나오면은 그냥 성인이고 그냥 그런 개념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공부해서 알으니까 뭔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컨텐츠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죠. 관상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다루고 있는데 연애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성년자 연애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성년자 때는 저는 연애를 아예 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성년자는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30대가 넘은 나이, 30대지만 제가 되게 어릴 때 성숙했어요. 진짜 세상을 11살 때부터 깨달았어요. 전 진짜로. 세상에 대한 걸 그렇게 깨달았고, 저는 장사도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18살 때부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장사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들 많이 상대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굴이 17살, 18살 때 29살 소리 들었어요. 제가 되게 키가 크고 성숙하고 옷도 성인복처럼 여성복 있잖아요. 아동복이 아니고 그냥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볼만한 그런 어른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저는 입고 다녔고 저는 얼굴이 워낙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숙해서 아동복을 입고 다닌 적이 없어요. 엄마 옷을 같이 입거나 그런 식으로 옷을 입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노출이 많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 아동복과 성인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동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그 점은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되게 성숙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제 나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저를 이제 어른들이 대하실 때 어른처럼 좀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른들 상대에 좀 잘하고 뭐 그런 깡따구가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를 공개하면 저는 18살입니다. 뭐 저는 2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20대 초반 때까지 조금 어른들이 제 나이를 알면 좀 그때부터 아유 어린애가 뭘 알아.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이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화장도 약간 좀 하고 또 말을 또 어른처럼 하니까 전혀 제 나이에 대해서 어리다고 생각 못 하다가 나이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하면은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되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좀 당할 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빨리 30살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나이를 얘기했을 때, 너무, 생각보다 어리다, 어리신데요?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이가 되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30대가 된 지금 전 너무 편해요. 나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좀 사회생활 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는 나이가 어려서 좋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저한테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이야기가 삼천포로 살짝 빠졌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미성년자는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저같이 그렇게 장사를 안 하죠. 공부를 하고 이제 어른들이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뭐 대학을 안 가시는 분들은 취업 전선에 빠지시는 거고 대학을 가려는 사람은 대학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이 두 가지 큰 틀을 원하시죠.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대학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고 그런 시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안 나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그냥 대학 나오든 안 나오던 취업만 되면 그만이고 돈만 벌면 장땡이다. 요런 약간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전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뀐다. 이런 세상의 변화가.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맞춰서 휩쓸리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드는 거죠. 좀 되게 심오해요. 지금 미성년자 연애 얘기 지금 하려다가 지금 막 인생 얘기로 빠지고 막 그러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저 진짜 대본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두서없거나 횡설수설해도 조금 양해 부탁해요. 저는 약간 그냥 편집 없이 날것에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리얼리티를 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가 어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나이가 숫자가 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를 만약에 굳이 둘이 동의해야 할 거면 좀 건전하게 좀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이냐? 약간 미성년자니까 뭘 모르겠다 싶어서 뭔가 이용을 하거나 뭔가 나쁜 생각으로 그 미성년자분들한테 성인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과 욕구를 그런 미성년자한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연애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성인인데 미성년자인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18살, 뭐 17살 때 뭐 20살, 21살 이런 성인과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20대 초반도 그러니까 22살, 뭐 21살까지는 좀 못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17살과 30살 성인의 연애는 조금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왜 아니냐? 남녀가 23살 정도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이게 조금 세상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알아가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좀 알기 시작한 거죠.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뼈저리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몸소 겪은 그런 나이라고 생각해요.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어른이 그냥 진정한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민증 잉크가 뜨끈뜨끈하게 나왔던 게 말랐다. 민증 잉크가 말랐다 이거죠. 말랐으니까 그나마 세상을 알 수밖에 없겠지.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럼 결혼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거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결혼 상대자만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인의 썰인데 지인이 결정사를 20대 후반인가 중후반에 가입을 했는데 23살 남성분이 결정사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재력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23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결혼을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뭐 놀 거 다 놀아보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왜냐면 보통 요즘에는 결혼이 좀 늦은 나이인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죠. 나중에는 진짜 20대 초반이나 뭐 20대 초반과 뭐 30대 초반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모르죠, 그거는. 이게 이 시대별 흐름이라는 건 좀 다르니까. 너무 빨리 인생이란 게 바뀌잖아요, 시대가. 거기서 오는 세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성년자 예를 들어 이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소설을 써보자고요. 17살 남녀 미성년자 그리고 30대 성인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죠. 30살이면은 뭐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지 않을까요? 다만 세상에 대해서 알 걸 다 알더라도 순수하냐 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완전한 성인, 거의 성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30살 미혼 남녀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이성을 만나는 확률이 크겠죠. 연애만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혹시나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고 들어가는데 30대와 그 17살이 연애를 하면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3년 정도는 넉넉 잡아서 돼야 될 텐데 3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30대 딱 진짜 30살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기다리면은 그 미성년자를 연애하다 기다리면은 33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 시간이 흘러가는 체감이 다른데 30대 때는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살의 남녀가 미성년자를 연애하고 결혼까지 끝까지 책임지면은 진짜 다행이고 그 정말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게 헤어질 수가 있죠. 근데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상처를 주면은 아직 애기인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그 마지노선은 저는 어 예를 들어서 뭐 15살, 뭐 16살, 17살 뭐 이런 이런 미성년자가 성인이랑 연애를 할 수 있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저는 남녀 기준으로 23살이지 않을까? 왜냐면 23살과 30살은 굉장히 이게 다르니까요. 23살은 그래도 3년 넘게 기다려줄 수가 있잖아요. 나이적인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30살부터는 이게 급해진단 말이죠. 진짜 비혼주의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비혼주의는요. 자기가 진짜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성이 나타나면은 비혼주의는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혼주의라는 건 내가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사실 나는 그런 의미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비혼주의였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제가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연이라는 거는,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고 진짜 예측 불허인 상황들이 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살, 21살, 근데 30살 초반, 뭐 33살 뭐 이상, 뭐 상관은 없어요, 결혼하는데. 근데 다만 미성년자와 30대의 연애는 좀 아닌 것 같고, 미성년자와 23살 이후의 연애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와 연애를 할 거면 은큼하게 몰래 몰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 참 이게 복잡하죠.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인 기준이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지, 부모님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이어도 나이에 대한 짬바 연륜은 이건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도 뭔가 케어를 해주실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케어를 해주실 수 있고, 뭔가 신뢰감이 좀 형성돼서 좀 건전한 연애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성년자를 만나려는 성인분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상대의 부모님한테 좀 숨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숨긴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굳이 나는 트루 러브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부모님한테도 말을 하고 찾아뵙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예의잖아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연애할 거면 부모님을 찾아가라 라는 그런 조항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예의인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미성년자 시절에는 성인이든 동갑내기든 또래든 아예 그냥 진짜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애를 굳이 할 거면 앞에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양쪽 부모님이 좀 다 아시는 상황이었으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웬만하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연애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음. 그 민증 나오고 잉크 뜨끈뜨끈할 때 연애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살의 나이에 연애해도 늦지 않다고요. 길다고요, 시간이. 응? 미성년자의 학생 때는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왜 할까요? 우리가 미래에 뭐 할 건지,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중요한 그 시점에, 음, 직장 생활도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성년자 때는 그냥 주변에 뭐 학교만 가도 사실 이성은 보이잖아요. 뭐 남녀 공학인 경우에는, 만약에 아니면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번호 교환하고 이성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하고, 이성이라는 건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카톡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랑 성격이 맞네, 안 맞네. 뭐 외모는 당연히 내 스타일이네, 아니네, 이런 거는 딱 보면 아니까. 근데 이제 성격적인 면이 나랑 맞네, 안 맞네. 나는 이런 이성은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난 저런 이성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 카톡만 해보세요. 카톡만. 카톡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카톡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를 안 맞는지를 알고, 그런 식으로
카톡만 하고 아니면 뭐 만나서 밥 정도만 먹고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만나고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면서 이제 다양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할 일을 해야겠죠. 학생 신분으로서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살 되자마자 뭐 대학을 가서 누구를 만나던 아니면은 뭐 자기가 고등학생 때 알았던 사람을 만나건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건 연애의 기회는 무진장 많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성년자 때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랑 연애하고 싶은 성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택한다는 거는 저는 남자건 여자건 다 떠나서 상대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과 정말 결혼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책임감? 뭐 이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사랑해서 만났지만 뭔가 이제 여건이나 뭐 상황이나 아니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해서 당연히 이별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끝맺음에 대한 책임감을 최대한 가지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저는 그냥 좀 이 연애관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하는데 뭐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 으쌰으쌰 좀 응원을 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 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응원을 해준다거나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그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게 뭐냐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이성은 피하세요. 그거는 성인이건 미성년자건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그게 잘못되면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고 잦아지고 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성 한번 잘못 만나서 제 인생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져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팩폭을 했네요. 암소 소리, 팩폭 소리,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참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는 비추천하지만 만약에 굳이 둘이서 좋아서 합의하에 한다면 양쪽 부모님을 보여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상황이나 이런 걸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성인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어린 사람을 좀 잘 되게끔 이렇게 방향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성숙한 연애 문화가 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연애관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애관을 가지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그 연애가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서 잘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는 그런 해피엔딩 너무 좋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헤어진 과정에서 뭐 죽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헤어짐에 대한 게 아직 어리고 하니까 미성숙하고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쉽게 만나는 그런 건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뭐 이게 이성적인 관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좀 진정성 있게 좀 대해야
대해야 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책임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또 심오한 주제로 제가 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주변에 그 간접경험으로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잘 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양날의 검이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미성년자를 만만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미성년자들이 뭘 모르는 그런 조금 순수? 좋게 말하면 순수, 순진? 그랬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 같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저는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건전한 연애,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겠고 결혼까지 잘 웬만하면 좋게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